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개학해서 학교 다니는 모습들 어제 하루 동안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시는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가지 않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면에서 또 어렵거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네,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보를 좀 나누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어서 아이들이 그 즐거운 학교, 아이들 반응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학교가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네, 힘써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마스크 열심히 쓰고, 여전히 거리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K 방역이라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일에 우리 한 축을 다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계약을 준비하는 엄마예요. 오늘은 아이들이랑 실내화를 사러 나가기로 했고요. 물병을 구해놨고 마스크 개수를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는 책가방이 좀 찢어졌더라고요. 3년 4년 쓰니까. 그래서 책가방을 하나 장만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네, 좀 도시학교 아이들이 많고, 좀, 이렇게 좀 빠른 아이들 틈에서 좀 많이 치였었어요. 그래서 좀 순수한 동네, 네, 좀, 반의 학급의 아이들이 적은 시골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 시골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도움반에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반 입급을 위한 서류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서류, 도움반 선생님 도움 받아서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초등 친구들 글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글쓰기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거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 하나를 보시고 일단은 조금 급한 불을 끄셨으면 좋겠어서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글쓰기는 숙제처럼 늘 엄마한테 힘들지만, 네, 아이는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글쓰기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싫은 일, 재미없는 일은요,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애가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매일매일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습관이 되는 날이 와요. 그날까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은 있었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글쓰기를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네, 얼마나 답답하신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꼭 하세요. 이건 밥 먹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요,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만 되면 돼요. 거기까지는 만드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 네,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1학년한테 절대 강요하시면 안 돼요. 미취학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글쓰기가 싫어지고, 이제 뭐 쓰려고만 하면 자꾸 이렇게 앓는 소리가 나는 게, 우리 너무 어린 친구들, 손에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생일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무조건 글쓰기를 시작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1학년의 글쓰기는요, 학교에서 뭔가를 써보고 그리고 숙제로 나온 것들을 집에서 해가는 걸로 충분. 네, 더 이상 쓰기를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불안해요. 읽으세요. 읽어야 쓸 수 있고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기는 초등 저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평생에 없어요. 읽기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읽기가 안 되면 쓰기는 절대 안 돼요. 읽지 않은 아이들이 간혹 네, 개인 개별 수업을 받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학년이라면 무조건 읽기에 집중, 쓰기는 천천히 시작해도 되지만 시작한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그 쓰기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축해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막 푼돈을 모아야 종잣돈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1년에 2년에 1억 모으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글쓰기 습관, 글쓰기의 그 포텐이 막 터지는 그 순간이 1억을 모은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푼돈을 모으셔야 돼요. 뭘로? 네, 읽기를 계속하고 쓰기를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빠른 친구들은 2학년 정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고요. 남자친구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빨리 시작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서 그 성과가 빨리 한 만큼 속도와 실력이 정비례할 것 같으면요. 누구나 다 빨리 하죠. 그쵸? 그런데 네, 조기 교육, 적기 교육, 적기 교육이 맞습니다. 그 적기가 글쓰기는 3학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보면요. 글쓰기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시고 신경 쓰시고 학교에서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세요. 그 3학년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1학년 때 시작해서 막 작가가 될 것 같으면 다 1학년 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시작했을 때 얻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적게 시작했을 때 얻고 잃는 것, 그러니까 잃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적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는 게 더 많은 시기, 그게 적기 교육입니다. 3학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학년이라면 네, 글쓰기를 조금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1년 정도는 싸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1년 정도는 아이가 글쓰기 때문에 징징징징 할 거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아프잖아요. 열이 나는 아이가 징징거리면 다 받아주죠. 그쵸? 왜냐? 열이 나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받아줍니다. 열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정도는. 글 쓸 때마다 열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엎드려서 쓰고 힘들어하고 안 쓴다고 하고 건너뛴다고 하고 요만큼 쓰고 막 글씨 이상하게 쓰고 하는 것들을 1년 정도 그냥 정말 아픈 아이를 바라보듯이 받아주세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이제 매일매일 뭐라도 조금이라도 못 써도 괜찮으니까 쓰기라도 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는 이제 남은 초등 시기에는 매일 글쓰기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매일 뭐를 쓰느냐? 네, 매일 뭐를 쓰는 게 중요하죠. 네, 처음에는요, 아시겠지만, 우리 1학년 때 한 2학기 정도 되면, 반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기 쓰기를 시작을 하고요, 독서록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이 글쓰기를 엄마가 주도해서 가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학교 주도로 하다 보면요, 어떤 선생님은 글쓰기를 굉장히 열심을 내시고 강조를 하셔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몰라보게 글을 많이 쓰고 성장하는 학년이 있고요. 또 어떤 학년은 1년 내내 글쓰기랑은 담을 쌓는 학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학년, 그 선생님은 다른 것에, 뭐 체육활동이나 음악활동, 이렇게 중점을 둬서 지도하는 게 또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아이가 성장하는 그 분야가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애는 리코더를 엄청 잘 불어요. 어떤 애는 막 진짜 틈나는 대로 체육 활동을 많이 해서 아이가 막 튼튼해져요. 얼굴이 점점 시커매져요. 그런 해가 있고요. 글쓰기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해가 있는데, 체육이나 음악은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뭐 더 많이 하는 해가 있고 적게 하는 해가 있어도 괜찮은데요. 글쓰기는 3학년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초등 내내 기복 없이 갔으면 좋겠는 분야가 글쓰기예요. 또 하나가 영어. 네, 영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그 특별 교육 중점 사항과 상관없이 일단은 엄마가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쓸 때 처음에 일기, 독서록 정도 시작을 하죠. 3학년 정도가 되면요, 아이만의 작가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종류의 글도 상관없으니까 글이 담기는 노트인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일기장을 검사하신다, 일기장을 따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요, 일기장 하나, 글쓰기 노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기장은 검사 맡아야 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쓰라고 말씀하시죠. 그 횟수만큼 일기장 공책에다 담으면 되고요. 이걸 검사용으로 내면 되고요. 혹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글쓰기 공책과 일기 공책이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지도하고 있는 글쓰기, 아이가 일기 검사받는 거 제외하고 그 외에 쓰고 있는 모든 글들이 한 가지 공책에 담기기 때문에 사실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이렇게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고 아이가 열심히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담임 선생님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왕 하는 거, 네, 좀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좋잖아요. 얘가 이렇게 꾸준히 글을 쓰는 아이입니다. 라는 거 선생님이 아셔서 나쁠 게 없죠. 그죠? 네, 그렇다면 공책 하나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공책에다가 매일 한 편만 쓰게 하세요.
막 뭐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고 뭐 독서록도 쓰고 일기도 쓰고 뭐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면요. 글 쓰다가 하루가 다 가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글은 어떤 글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잘못 들었나 생각하실 텐데요.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어려워요. 일단 쓰는 게 어렵고요. 쓰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매일매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떤 글이든 좋으니까 매일매일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정말 특별하고 탁월하게 될 가능성이 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어차피 가능성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은 없는데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요. 써야 잘 쓸 수 있어요. 못 쓰면 잘 쓸 확률도 없고, 네, 못 쓸 확률도 없어요. 안 쓰면 절대 확률이란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써야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요. 지금처럼 온라인이다, 뭐 등교다, 혼란스러운 시즌에는요, 엄마 주도로 가고 계시는 게 맞아요. 엄마가, 네, 오늘 공책 하나 마련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아이가 뭐라도 좋으니까 매일 한 편 쓰는 거예요. 오늘 독서록 썼어요? 좋아요. 내일 일기 써요? 좋아요. 그 다음날, 네, 뭐 뉴스에 나온 거 보고 뉴스에 대한 내용 써보기 좋습니다. 다음날 영어 책 보고 베껴쓰기? 좋아요. 네, 이렇게 쉬운 수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칸을 채우는 거예요. 영어 글쓰기는요, 저는 한 4학년, 5학년 정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영어 독서가 자리가 잡히고 엄청나게 진짜 이제는 됐다. 얘는 영어 독서를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애고 독서가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되는 4, 5학년 정도에 천천히 시작하셔도 네, 읽어놓은 게 있으면 확 올라가고요. 읽어놓은 그 인풋이, 입력이 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쓰기를 시작을 하면요. 네, 읽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읽기부터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저는 어떤 가이드 없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시도해보면서 막 실패 엄청 많이 했죠. 하면서 간 게 여기에요. 여기까지 가서 지금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어떤 초등 글쓰기에 제가 닿고 싶었던 곳에 닿는 중이에요. 제가 초등 영어에 닿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저는 목표를 높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저와 저희 아이의 성취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대한 목표만이 내 사람을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저희 아이가 글쓰기 하고 있는 이게 제가 막연하게 그렸던 큰 그림인 게 맞다는 걸 요즘 확인을 했고요. 어제 아이랑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 글쓰기 하는 공책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학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6학년이 되었을 때 저렇게 세팅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엄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예가 없고 다른 목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목표를 삼고 올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6학년 아이고요. 공책은 캐나다 있을 때 샀던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인터넷 아이고, 초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저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자,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고 다시 초점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인쇄해서 옆에 자기 생각을 적어보는 글쓰기를 했어요. 이게 하루예요. 다음날 이게 재미있어서 또 했어요. 네, 왜 애들이 한번 꽂히면 재미있어 하잖아요. 재미있어서 며칠 쓰더라고요. 며칠 이렇게 이게 다 매일 한 편씩 쓴 거예요. 네, 쓰더니 이제 또 시들해진 거죠. 툭 하면 시들해져요. 애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들해지면 다른 글쓰기로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 글쓰기만 매일매일 하는 건 너무 지겹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뭐 칼럼니스트가 될 것도 아니고 칼럼으로 막,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다음에는 뉴스를 보고 그냥 자기가 느낀 점을 자기 생각을 썼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인쇄를 해서 붙여서 그걸 보고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도 들어갔습니다. 비중을요, 일주일이 7일이면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을 저는 반반 정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3, 네, 한글을 4개 써도 되고, 일주일 동안 한글을 4개 써도 되고, 한글을 3개 써도 돼.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가 4대3인 주도 있고, 3대4인 주도 있어요. 그거는 네 마음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5가 되거나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1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꽂힌 날은 영어를 이틀 연속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법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법을 쓰고,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꽂힌 날은 그 단어에다 쓰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와 한글을 계속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6학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어 글쓰기가 첨가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학년의 공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첫날 독서록을 써요. 책을 보고 뭐 책 주인공한테 편지를 써요. 다음날 일기를 써요. 맛있는 거 먹은 날 내 일기 써요. 그 다음에 다음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누구에게, 엄마에게 편지를 또 써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의 글을 그냥 이 공책 한 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날 날짜를 반드시 쓰거든요. 저는 일기 검사를 대비하는 거예요. 일기장은 아닌데, 일기를 쓴 건 아닌데 그 날짜에 그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일기라는 건요, 글쓰기를 위한 도구예요. 글쓰기로 가기 위한, 다양한 글쓰기로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마중물 같은 존재라서 이제 6학년이 되었으니까 더 다양한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3, 4학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의 공책에는 일기가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독서록이 들어갈 수 있겠죠. 독서록은 의무사항이 아닌데요. 그날 아이가 독서록을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되고요. 영어 글쓰기가 하나, 둘, 일주일에 한 편 혹은 한 달에 한 편 정도 이제 시도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제 이 공책을 저희가 한참 동안 봤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뿌듯해요. 공책에 이렇게 영어랑 한글 글이 가득 차 있는데 본인도 너무 뿌듯하고 저도 뿌듯했죠. 뿌듯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글쓰기라는 게 정체기가 오더라 써보니까. 네, 왜 늘지 않고 써놓고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글들이 한 2주 정도 이어지더니 어제 드디어 내가 한번 올라간 거라고 느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영어로 어제 날짜 보이시죠? 이렇게 썼어요. 써놓고 본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이런 감탄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 사실 네, 잘 쓰기도 했지만 그렇게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놓고 5분 넘게 감탄을 한 것 같아요.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얘가 이걸 놓고 자기 스스로 너무 뿌듯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제 옆을 뭐라도 말을 더 해라, 칭찬을 더 해라, 이건 거죠.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잘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형광펜 긋는 거. 지금 애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형광펜 그는 걸 보셔야 돼요. 잘된 표현, 네, 새로 나온 단어,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형광펜을 쳐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형광펜을 쳐주니까 글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렇게, 예, 이렇게 되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달리, 예, 다른 가이드가 없다면 네, 일단 이렇게 쓰고 계세요. 아시겠죠? 제가 올해 후반기에는 초등 아이들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약도 했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세하게 또 담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책이 나올 때까지 그럼 글을 쓰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책을 하나 만드셔서 매일매일 이어간다. 매일 쓰기 싫어하는 아이 어쩔까요? 엄마가 아이 어떻게든 붙들고 가셔야 돼요. 네, 1년만 고생하세요. 빠른 애들은 뭐 3개월, 4개월에도 자리 잡습니다. 느리면 1년이라는 거예요. 최고 늦으면. 1년은 내가 고생해야 되겠다. 우리 1년 동안 아이 모유수유하고 막 분유 타 먹이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고생하시면요. 6학년 때는 저희 아이보다 훨씬 잘 쓸 거예요. 왜냐? 저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시작이 늦었어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거든요. 1년 돼서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이어가시고요. 아이가 정말 안 쓰려고 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흔쾌히 글을 쓸까? 형광펜 들고 계신 거 잊지 마시고요. 지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도 지적하지 마세요. 쓰기만 하면 무조건 잘 썼다고 해주셔야 습관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저는 댓글 열심히 읽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